네, 이번에는 19년 만에 재회한 새 쌍둥이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19년 만에 재회한 쌍둥이면은 뭔 일이 있었던 건데? 네. 슬픈 얘기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또 슬픈 소식이 있나 보다. 네. 때는 이제 1961년 미국의 한 유대인 가정에서 새 쌍둥이가 태어나는데요. 네네. 이 세 아이들이 생후 6개월 만에 한 이제 입양 기관을 통해서 각각 다른 가정으로, 각각 아이고. 다른 집으로 이제 입양이 되게 됩니다. 왜 같이 안 해줬대? 어떡해요. 너무 불쌍해요. 그러면 가족이 다 이렇게 흩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로부터 19년 뒤에 네. 새 쌍둥이 중에 한 명인 에디가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는데요. 자꾸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말을 걸면서 바비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그 헤어진 쌍둥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와. 이게 새 쌍둥이 중에 두 명이 같은 학교 같은 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와, 운명이 운명. 역시 쌍둥이들끼리는 약간 끌어당기는 그게 있나 봐. 맞아요. 그런 에너지 있대요. 화내신 게 네. 있어요. 진짜. 네.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이 영화처럼 19년 만에 재회를 하게 돼요. 네. 이 바비랑 에디인 거죠. 아니 근데 19년 만에 재회했는데 헤어스타일이 똑같아요. 아니 헤어스타일은 그러는데 옷은 왜 똑같아요? 취향도 같은가 보지. 이렇게 이제 19년 만에 재회한 이제 쌍둥이 이야기가 세간에 화제가 되면서 신문에까지 실리게 되는데 대단하다. 이 사진을 이제 또 마지막 한 명의 쌍둥이였던 데이비드의 엄마와 그 친구들이 보게 된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야, 여기 너랑 똑같이 생긴 쌍둥이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두 명의 쌍둥이가 아니라 알고 보니 세 쌍둥이였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야, 진짜 이거.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 아니 잘생겼어. 아니 웃을 때 똑같아요. 아니 근데 그 입양 기관에서 이렇게 쌍둥이 형제 있는 거 그러니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네네.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새 쌍둥이의 부모들이 이제 분노하면서 왜 우리 아들들한테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냐, 해명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그 원래 입양했던 그 입양 기관을 찾아가요. 네. 그럼 그 입양 기관의 입장은 어땠어요? 이게 그들의 말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새 쌍둥이가 함께 입양될 확률이 좀 적기 때문에 이 새 쌍둥이인 걸 숨기고 그냥 각자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쌍둥이 현재가 있다는 거는 미리 알려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허무한 면담이 이제 끝나고 모두 집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이제 그 바비의 아빠가 네. 입양 기간에 우산을 놓고 온 거죠. 그래서 우산 찾으러 들어갔는데 앞불싸. 왜요? 거기서 두 눈을 의심할 만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뭘 봤는데요? 간호사와 의사가 키스하고 있었다. 뭘 맡길래? 뭘 봤습니까? 이 쌍둥이들의 부모들을 돌려보내고 거기 있던 직원들이 축제를 하듯이 샴페인을 터트리는 와 못됐다.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죠. 왜? 샴페인까지. 그러니까 왜 샴페인까지? 이렇게 계속 궁금증이 만들어진 그런 시점에 한 신문사의 기자가요, 이 새 쌍둥이에 관한 기사를 읽고 관련 자료를 조사하던 중에 아동 정신 분석 연구라는 요상한 논문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수상한 문문이요? 일란성 쌍둥이를 출생 때부터 분리를 시켜서 각각 다른 계층에게, 그러니까 부유층, 중산층, 또는 노동자층에 입양을 시키고, 그리고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란 이 일란성 쌍둥이가 나중에 어떻게 자라는지 추적 연구한 논문이었던 거죠. 실험을 한 거네요. 그냥. 분석할 만하겠죠? 충격적인 게 이 연구가 새 쌍둥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대학에서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된 그 순간까지 1961년부터 1980년까지 진행이 된 거죠.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걸리기 전까지는 계속 진행을 했던 겁니다. 우와, 몰래 소름 자기들은 돋는다. 서로의 존재를 알면서 그 연구자들은 그 세 명을 지켜본 거 아니에요? 말도 안 하고. 너무 무섭다. 근데 만약에 그 새 쌍둥이가 대학교에서 안 만났으면 우연히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그냥 말 안 하려고요? 그렇죠. 그러면 뭐 아마 연구가 평생 진행이 됐을 수도 있었겠죠. 아 진짜 나쁜 놈들이네. 진짜 나쁜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만해주세요. 이게 드라마도 이렇게 짜면 이제 사실성,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욕을 먹는데 문제는 이 실험에 이용된 실험체가 이 새 쌍둥이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른 형제들이 또 있나 봐. 진짜?
다른 형제들도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새 쌍둥이 말고도 여러 쌍둥이 그룹이 있었는데 너무 못됐네요. 공통점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두 같은 기관에서 입양이 됐고 그리고 입양된 가정에 또 다른 입양 남매들이 있었습니다. 와. 다 계산된 거였네요. 충격적이어서 말이 안 나오네. 그중 몇 명은 아직도 자신들이 쌍둥이라는 사실도 그리고 실험 대상이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이 새 쌍둥이는 잘 지내고 있는 거죠? 이 영화 같은 스토리로 이제 화제를 일으킨 새 쌍둥이가 당시에는 정말 일약 스타덤에 오르면서요 온갖 토크쇼에도 출연을 하고 심지어 영화에도 단역으로 출연했다고 해요. 그리고 새 쌍둥이라는 이름의 레스토랑까지 오픈을 했다고 해요. 아, 셋이서 같이 요식업을 또. 그렇죠. 네. 네. 그래도 가슴이 아픈 사연이지만 잘 풀려서 다행이네요.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행복이 그리 오래 가질 않았다라고 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뭐 형제들끼리 사업하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부딪히겠다. 함께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 새 쌍둥이가 결국에는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하고요. 아이고야. 뭐 이로 인한 뭐 스트레스 의절- 때문이었는지 의절했나? 네, 한 형제인 에디가 조울증을 앓게 됐고 끝내 권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아, 돌아가셨군요. 네. 우리가 막 화낼 정도로 비인간적인 실험이었잖아요. 네네. 그런 대상이 된 것도 진짜 억울했을 텐데 끝이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괜히 좀 안타까워요. 해피엔딩이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모쪼록 그래도 남은 두 형제라도 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자, 다음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쌍둥이는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아 맞아요. 세상 진짜 믿을 세상에 믿을 놈 없다. 나온다. 세상에 믿을 놈 이거 없다. 언제 나오냐고. 쌍둥이 형을 대신 가두고 탈옥한 쌍둥이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믿을 놈 하나 쌍둥이끼리 없죠? 왜 그래? 진짜. 아니 영화예요? 클래스가 좀 다르네. 는 어이가 없네요.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아주 황당한 사건이 페루에서 발생했는데요. 교도소 안에서 쌍둥이가 뒤바뀐 사건입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가능하지? 가능해요? 사건의 주인공은 알렉산더 델가도라는 사람이고요. 그는 아동 성범죄 및 절도 혐의로 아, 진짜 나쁜 징역 사람이네. 16년형을 선고받고 페루 리마의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델가도의 쌍둥이 형인 기안 카를로가 면회를 오게 됩니다. 네. 오랜만에 만난 쌍둥이 형제는 그간의 회포를 푸는 시간을 가졌죠. 네. 그런데 몇 시간 후 면회를 온 쌍둥이 형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아니 면회를 갔는데 왜 잠을 상이 잤죠? 들었다고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오랜 시간 수감되어 있던 델가도는 자신을 찾아온 반가운 손님에게 음료수를 대접하는데요. 에헤. 이 음료수 안에 몰래 수면제를. 아 이거 정말 나쁜 사기야. 그러니까 나쁜 놈이지. 나쁜 놈이지. 나쁜 진짜. 사기. 그러네요. 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와 형제고 뭐고 진짜 없네요. 네, 그러니까요. 형이 잠드니까 범인 델가도는 잠든 형의 옷으로 바꿔 입었고 네. 신분증까지 챙겨서 야. 유유히 교도소를 빠져나갑니다. 와, 진짜 형 인생을 네. 망가처럼. 교도소에다가 와, 진짜 못됐다. 어쩐지 이 사람이 죄목부터가 네. 아주 그냥 인간 말종이었는데 그쵸. 하는 짓도 그러네요. 근데 자다 일어난 형은 완전 당황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눈을 떴더니 자기가 죄수복을 입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네. 쌍둥이 형이 깨어난 뒤에 교도소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지는데 그는 동생이 나를 잠재우고 탈출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교도소 측은 그 말을 믿을 리가 없죠. 어떻게 믿어요? 안 믿겠지. 진짜 코미디 같은 상황이네. 진짜 억울했을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마 이랬겠죠. 하지만 쌍둥이 형이 계속 억울하다고 거듭해서 주장을 하니까 지문 대조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탈옥이 사실로 확인된 거죠. 아, 쌍둥이들도 지문은 다른가 보네요. 그게 신기하다, 그쵸? 네. 다르니까 다행이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풀려났어요? 처음에는 동생과 탈옥을 공모한 게 아니냐, 피터처럼 똑같이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당국의 조사를 좀 오랜 시간 받았는데 혐의가 포착되지 않아서 며칠 만에 석방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an sido los dos peores 아, días 진짜 de mi vida. 허탈한 표정이다. 허탈한 표정. 어떡해. No pensé ni por acá, ni sospeché nada, no, ni me imaginé. 똑같이 생겼네요, 진짜. 아, 이 어릴 때 사진 보니까 더 가슴 아프다. 근데
que uno de mis hijos esté mal, que la justicia lo busque. 아이고 억울하겠다. 별일이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그럼 도망간 산둥이가 어떻게 되었던 거죠? 네, 범인이죠. 알렉산더 델가도는 탈옥 13개월 만에 체포가 됐습니다. 13개월 동안 뭐 한 거예요? 매체에 따르면 누군가가 당국에 결정적인 제보를 했고 당국은 제보자에게 현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진짜 너무 하긴 했죠. 자기 형한테 그렇게 약간 배신했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면회를 온 형을 배신할 수 있냐 싶은데요. 체포 후에 대체 왜 그런 일을 벌였냐라는 질문에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탈옥했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엄마가 어딨지 명예를. 엄마까지 팔았네요. 무슨 소리야. 꼭 감시해야 할 텐데 안 그러면 또 다출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비가 더욱더 삼엄한 남부 고산지대에 있는 교도소로 이감이 돼서 나머지 형기를 마치게 됐다고 합니다. 아까 나왔던 키워드처럼 진짜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맞아요. 맞아요. 라는 교훈을 남겨주네요. 진짜 얼굴이 똑같으면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긴 있겠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 마라톤 대회에서 쌍둥이가 교대하면서 되게 머리 잘 썼죠. 머리 잘 저 그거 봤어요. 그거 봤어요.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기가 막힌데 기가 천재인데? 막힌데. 그러니까요. 힘들면 와. 100m는 안 되겠지만 마라톤은 될. 아니 진짜 반반 나눠가지고 하프하프 해가지고 달리면은 다른 선수보다 훨씬 빠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 경기에서 서지오라는 선수가 9위로 골인을 하면서 네. 상금과 입상 트로피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한 선수가 서지오의 수상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걸 왜 왜 제기한 이 거예요? 일을 제기한 거예요? 경주 내내 서지오가 나를 앞지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보다 순위가 높나요? 라는 주장이었죠. 그래서 심판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부정행위의 정황을 찾지 못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 신문사에 의해서 진실이 밝혀집니다. 어떻게? 어떡해요? 분홍색 시계를 오른쪽 손목에 차고 있는 서지오의 사진 옆에 방향이 보면요. 다르다. 노란색 손목 시계. 노란색 손목 시계를 왼손에 차고 달리는 또 다른 서지오의 사진을 나란히 이렇게 올린 거예요. 시계 때문에요? 와, 저 시계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근데 진짜 모르겠다, 그쵸? 누군지 몰라요. 진짜. 이 기사가 보도되자 서지오는 결국 순순히 실토를 하는데요. 상금이 탐이 나서 마라톤 구간을 나눠서 뛰었다는 겁니다. 순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입상은 취소가 됐고요. 당연히 트로피도 그래야죠. 역시 회수가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 정의 구현 또 했네. 야 정말 신기하네요.